안녕하세요. 빵이입니다. 오늘도 제 목소리를 들으러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김다슬 작가님의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라는 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 읽어드릴게요.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잘 살고 있는 게 맞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지금 내 위치가 어딘지 알고 싶지만 도통 알 수 없을 때. 잘 살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스스로의 삶을 얼마나 통제하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 하루의 기분이 어떤지, 순간마다 드는 감정을 조절하고 있는지, 계획한 것을 실천하고 있는지, 목표로 세운 것에 조금씩이라도 다가가고 있는지 차분한 점검이 필요하다. 뜻한 대로 삶을 이끌어 가고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게 맞다. 잘 살고 있지 못한 상태는 휘둘리는 상태다. 타인에게 휘둘리고, 감정이 휘둘리고, 열등감이 휘둘리고, 휘둘리느라 계획한 것을 자꾸만 놓치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런 상태를 지속하면 목표와 멀어진다. 핸드폰만 보더라도 의지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시간을 뺏기곤 한다. 메시지 하나를 확인하려다가 이메일함을 열어보고 SNS를 켜고 유튜브까지 시청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의도치 않게 시간을 낭비한다. 사소한 문제부터 통제할 줄 알아야 한다. 시간을 정해두는 것, 멈출 줄 아는 것, 해야 할 일부터 하는 것.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 매일 완벽하게 통제할 순 없다. 다만 자신의 의지대로 통제할수록 비로소 잘 살고 있는 인생에 가까워진다. 균형 잡힌 휴식. 뭔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자. 최대한 편한 자세로 앉자. 눕는 것도 좋다. 생각도 멈추자. 자꾸만 드는 여러 생각이 걱정과 불안을 불러오는 법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는 것도 좋다. 가능한 온몸에 힘을 빼고 축 늘어뜨린다. 마음은 잔잔하고 고요한 호수를 떠올린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목과 등과 어깨에서 무언가 빠져나가듯 긴장이 풀어진다. 이렇게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는 것이다. 이완 상태가 주는 평화로움을 기억하자. 버거운 압박감과 무거운 부담감은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놓을 수 없을 때가 많다. 압박과 부담을 주는 상황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압박과 부담은 아무리 지쳐도 쓰러지지 않게 버티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동시에 몸과 마음이 비명을 지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양날의 검인 셈이다. 그러니 제대로 된 휴식이 필요하다. 매일 몰아세울 것 없다. 며칠 정도는 쉬었다 가도 된다. 실컷 채찍질하는 날이 있으니 확실히 쉬는 날도 있어야 균형이 맞다. 너무 심한 압박은 조급함만 생기고 일을 더 어렵게 만든다. 일을 조절하는 게 균형 잡힌 휴식이다. 쉴 때는 편안히 쉬어도 된다. 가까이 둬선 안 될 사람. 안 될 이유만 말하는 사람은 가까이 둬선 안 된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하면서 산다. 그러나 그 실패마저도 시도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최악의 실패다. 아인슈타인은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달라진 내일을 기대하는 건 정신병 초기라는 명언을 남겼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아진 결과만 바라는 모순덩어리의 욕심쟁이에게 일침을 가한 말이다. 안 될 이유만 찾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무엇이든 안 되는 이유가 있겠지만 시도해보면 고치면 된다. 고쳐지지 않는다면 해결 방법을 찾으면 된다. 해결 방법이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된다. 다른 방법마저 없다면 다른 일을 시도하면 된다. 중요한 건 안 될 이유를 대면서 언제까지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될 이유를 알아도 움직이고 해보는 거다. 그래야만 내일이 달라진다. 조금씩 달라지는 내일이 쌓여서 훗날 몰라보게 다른 사람이 된다. 하루아침에 기적처럼 달라지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안 되는 이유부터 찾는 사람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한다.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았기에 성공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사는 것이다. 부정적이고 게으른 사람이 말해 휘둘릴 이유가 없다. 편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편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마음이 푹 놓이는 상대. 마음에 걸림돌이 없어서 마치 부드러운 맥주에 목 넘김처럼 대화가 술술 풀리는 상대가 그렇다. 특정 대화 주제를 정하지 않아도 이야기거리가 끊이질 않고 시시콜콜한 얘기를 얼마든지 입에 담을 수 있고 별거 아닌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우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새어나갈 걱정이 없고 가끔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나 타인에 대해 불평을 하더라도 내 편을 들어주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말을 해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해주는 사람. 서로가 그저 말하고 듣는 것이 전부임에도 한결 마음이 편해진다. 생각이 정리되고 기분이 진정된다. 반면 사회생활은 무척 건조한 인간관계라 할 수 있다. 정보다 업무로서 사람을 대하니까, 사람보다 실적과 성과를 우선시하니까 매일 이런 관계에 노출되면 어느덧 가뭄처럼 마음이 메말라 파삭파삭 갈라진다. 이처럼 갈라진 마음이 다시금 촉촉할 수 있게 물기를 데워주는 사람이 지금 곁에 있는 편한 사람이다. 마음을 온전히 놓을 수 있다는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고마워할 줄 알아야겠다. 가까이 할 좋은 사람이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드는 사람이다. 지금의 나보다 더 괜찮은 내가 되고 싶어진다. 상대에게 더 잘해주고 싶고 더 자랑스러운 내가 되고 싶다. 자연스레 그런 노력을 하게 된다.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다. 말 한마디 단어 하나를 섬세하게 고르는 건 그만큼 나를 생각하고 배려한다는 의미다. 그 말을 커튼처럼 걷어보면 가려졌던 예쁜 마음이 드러난다. 닮고 싶은 점이 많은 사람이다. 배울 점이 많다.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고 어른스럽게 해결하는 모습이 존경심을 품게 만든다. 닮고 싶고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다. 세상엔 받을 줄만 아는 사람이 대다수다. 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제법 많아도 일일이 보답까지 하는 사람은 무척 드물다. 언젠간 보답해야지 라고 생각만 가지고 미루는 사람이 대다수고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은 극소수이기에 이런 사람이 곁에 한 사람만 있어도 큰 축복이다. 끼리끼리라는 말처럼 좋은 사람이 곁에 있으면 함께 좋은 사람이 된다.
잊지 말아야 할 사람과 잊어야 할 사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람은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이고, 누구보다 빠르게 잊어야 할 사람은 힘들 때 떠난 사람이다. 끝까지 곁에 있어준 사람에게 반드시 보답하고 갚아야 한다. 힘들 때 떠난 사람은 최대한 빨리 잊고 보란듯이 성공해서 이름도 잘 기억을 못하는 것이 최고의 복수다. 성공하니까 그제야 아는 척하면 누구더라? 한마디면 충분하다. 내가 가장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을 때 잘해준 사람이 평생 가는 사람이다. 밑바닥인데도 곁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복이다. 사람 일은 어찌 될지 모른다. 실제로 잘 나가다가도 갑자기 망하고 완전히 망했다가도 다시 크게 성공하는 사례는 무수히 많다. 그 과정에서 잊어선 안 될 사람과 잊어야 할 사람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평생 보물처럼 여길 사람이 누구인지 이때 알게 된다. 직장 상사와 동료한테 받는 스트레스를 피하는 방법. 직장에서 사사건건 간섭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 막대하는 사람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관두고 싶다. 원흉이 주변에 있으니 매일 스트레스를 받는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기에 누구나 싫어할 것을 하는 인간은 언젠가 반드시 자멸한다. 해선 안 된 일을 하거나 독한 사원에게 뭐 하나 잘못 걸려서 결국 망한다. 다만 그건 훗날 일이니 지금은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먼저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상대가 변할 것이란 기대를 모두 버리고 나의 속마음을 바꾸는 거다. 원래 밖에서는 보지도 않을 사람이란 점을 인식하자. 상대를 구체적으로 이미지화한다. 지나가는 욕쟁이 행인 정도가 딱 좋겠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속으로 뭐 어쩌라고를 반복한다. 상대를 직장 상사나 동료가 아니라 행인처럼 대하는 속마음의 변화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고 확실히 도움이 된다. 가만 보면 별 중요한 인간도 아니다. 별 같자는 인간이 귀한 내 삶에 활개치고 다니도록 내버려둘 이유가 없다. 말보다 먼저 마음이 드러나길.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좋다. 말보다 먼저 다가오는 사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행동 하나하나에 설렘이 묻어 있다. 배려하는 태도에 한 번 더 헤아린 흔적이 있다. 신경 쓰는 모습에서 관계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성급하지 않아서 좋다. 놀라진 않을까? 갑작스럽진 않을까? 부담스럽진 않을까? 세세하게 돌아보는 점이 고맙다. 사소하게 지나칠 수 있는 일과 지나가는 말을 기억하고 알아주는 점이 정성스럽다. 말이 아닌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는 방법은 진심이 담겨있기 때문에 작은 태도가 모여서 상대의 마음에 닿게 된다. 행동을 먼저 보이면 마음에도 더욱 힘이 실리는 법이다. 마음이 보일 만한 행동을 딱히 보거나 느낀 적도 없는데 대뜸 말부터 꺼내봐야 당황스럽다. 뜬금없기 때문이다. 호감이 가는 상대에게는 좋아한다, 사랑하는 말보다 먼저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다가가는 것이 좋다. 성급하게 굴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표현하는 사람이 좋다.
표현하는 사람이 좋다. 자주 표현하는 사람을 만나야 하고, 나도 상대에게 자주 표현해야 한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기 때문이다. 각자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누구와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을 순 없다. 아무리 잘 맞는 사람이라도 분명히 맞지 않는 지점이 존재한다. 맞지 않는 점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통이다. 대부분 문제는 소통으로 해결하고 맞춰갈 수 있다. 한데 이처럼 중요한 소통을 가까운 사이일수록 대충 넘기는 경향이 있다.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알아줄 것이라 생각하고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건너뛰곤 한다.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은 생략하거나 대충하면서 관계는 돈독하길 바라는 건 이기적인 욕심일 뿐이다. 관계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봉사하는 자리가 아니다. 최소한의 도리도 지키지 않으면서 관계가 유지될 것이란 괘씸한 마음부터 버려야 한다. 소통은 언제 어느 때나 옳다. 소통을 생략할수록 소중함도 함께 생략된다. 관계에 소통이라는 물을 줘야 신뢰가 무럭무럭 자란다는 이치를 잊지 말길. 진심을 쏟을 곳. 좋아하는 것에 진심을 다해야 한다. 언제나 진심을 다하면 좋겠지만 그건 이상에 가깝다. 살아보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게 된다. 끊임없이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생기는데 사람의 체력과 정신력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좋아하는 것만큼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취미,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대충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움직이자. 사람은 누구나 게으른 면을 가지고 있다. 반복되는 일상은 지루하고 해야 하는 일은 귀찮고 피곤하게 느껴지는 법이다. 따라서 어떻게든 요량을 피우려고 한다. 이런 태도가 이어지다가 마침내 좋아하는 것에도 영향을 끼친다. 진심으로 좋아했던 것마저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식고 흐지부지 하는 것이 이런 경우다. 돌이켜보면 지나서 후회하는 것은 대부분 좋아하는 것을 대충 했을 때다. 후회가 남지 않게 좋아하는 것만큼은 진심을 쏟자. 대충 살면 진정성이 없는 삶을 살고 진심을 다할 줄 알면 진정성이 있는 삶을 산다. 자신에게 감사와 칭찬하기. 감사와 칭찬 좀 하고 살자.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말이다. 자책은 수없이 하면서 왜 그리 인색할까? 남에겐 자주 감사하다고 표현하면서 자신한텐 어째서 감사할 줄 모를까? 자만에 빠질까봐 필요 이상으로 경계한다. 스스로 감사하는 것과 칭찬하는 것은 자만이 아니다. 아주 소소한 것부터 감사하고 칭찬할 줄 알아야 한다. 밥을 많이 먹으면 살을 빼야 한다고 자책하는 사람은 많지만 밥을 맛있게 잘 먹었다고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면서 밥 잘 먹는 아이에겐 누구나 어이구 잘 먹네, 예쁘다 라면서 칭찬한다. 밥만 축내는 식충이라고 자기 비하는 많이 하면서 밥을 먹게 된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경우는 드물다. 인간은 산이나 사막에서
길을 잃고 극도로 굶주린 상황에 처해봐야 먹는 것에 감사함을 뼈저리게 느낀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스스로 감사하고 칭찬할 일은 무척 많다. 보는 것, 숨 쉬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건강한 것, 소중한 사람이 있는 것. 사소하게 감사하고 사소하게 칭찬하자. 그것이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더 큰 행복을 불러온다. 좋은 사람의 조건. 좋은 사람은 특별할 것 없다.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거창한 이벤트를 해주는 사람도 아니다. 단지 다른 것보다 먼저 상대를 생각하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SNS를 볼 시간에 상대가 보낸 메시지에 답장부터 하는 것. 유튜브나 틱톡을 시청할 시간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 취미 생활이나 게임을 하기 전에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것. 연락을 한동안 못할 것 같으면 이유를 먼저 말해주는 것. 급한 볼일이 생겨 미처 연락하지 못했다면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하는 것. 함께 놀러갈 장소나 식사 메뉴를 혼자 결정하지 않고 물어보는 것. 이런 사소한 배려면 충분하다. 다른 것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니다. 다른 것을 하기 전에 먼저 배려하라는 말이다. 우선순위가 다른 것보다 앞서 있는 것이 존중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좋은 사람이다. 반면 그러지 못한 사람과의 관계는 거기까지다. 존중과 배려가 없는 관계란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죽을 만큼 힘들어도 괜찮다고 하는 이유. 짐이 될까봐, 툭하면 징징거린다고 할까봐. 나만 힘든 것도 아닐 텐데 그에 더할 짐이 되긴 싫다. 그러니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다고 한다. 쓰러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봐. 쓰러지는 것까지도 참을 만한데 막상 진짜로 쓰러지면 아무도 손을 건네지 않을 것만 같아서 두렵다. 약점이 될까봐. 사람이 어찌 될지 모른다고 친했던 사이가 틀어지면 약점으로 삼더라. 아무리 영악한 것이 인간이라지만 해서는 안 될 짓이 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인류의 환멸을 느낀다. 변하는 것이 없으니까. 말해봤자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해결되지 않을 것을 안다. 과거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도 봤지만 돌아온 것은 결국 말뿐인 위로였기에. 무거운 마음을 짐짝처럼 끌어안고 산다. 잘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강제로 끌듯이 걷는다. 비탈을 그 다리로 오른다. 애썼다. 하루하루 무겁지만 내딛는 발이 무거워서 발자국이 깊게 파일수록 걸어온 삶의 길은 더 선명하고 뜻깊다.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길. 이제 그만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길.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먼저 신경 써주는 사람을 만났으면 한다. 연락도 없고 답장도 안 하는 상대는 거기까지인 인연이다. 미래의 귀한 인연을 몰라보는 사람은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갈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관계는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이야기인 것이지 혼자만 애쓴다고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다정한 사람, 아낌없이 표현하는 사람, 타인보다 나를 먼저 생각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많지만 가만 보면
생각보다 다정한 사람도 많다. 그런 일을 찾아 만나면 된다. 연락 잘 안 되는 사람, 자기만 희생하지 않으려는 사람, 했었던 말도 있었던 일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자꾸만 불안하게 하는 사람, 지치게 만드는 사람, 굳이 만날 이유가 없다. 거르는 게 답이다. 저런 부류의 사람에게 혹시나 하는 기대를 품어선 안 된다. 혹시가 역시다. 소중히 대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서 제대로 깨닫길 바란다. 당신은 소중하고 사랑받을 사람이란 것을. 제대로 쉬는 법. 집안일을 미루지 않는다. 청소, 빨래, 설거지는 쌓아뒀다가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게으른 완벽주의자일수록 그런 경향이 있다. 완벽하게 대청소를 하려고 자꾸만 미루는 것인데 좋지 않다. 집안일은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휴식을 취하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이다. 학생 때 숙제가 밀려있는 상태로 놀면 아무리 즐기려고 해도 마음 놓고 놀지 못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집안일이 쌓여 있으면 늘 마음 한구석이 찝찝해서 제대로 쉬지 못한다. 막상 매일 해보면 대청소처럼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다. 짧은 시간만으로 정리할 수 있고 찝찝함 없이 푹 쉴 수 있다. 주기적으로 멍 때리기를 한다. 불멍, 물멍, 순멍이란 말이 유행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아무 생각 없이 넣놓는 것이 뇌의 피로를 푸는 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뇌는 인간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는 가장 바쁜 기관이다. 잠잘 때도 휴식할 때도 뇌는 계속 돌아가니 피로할 수밖에 없다. 다만 뇌를 자극하는 전기 신호를 현저히 줄일 수는 있다. 바로 멍 때리기다. 최대한 시각과 청각을 차단한 채 아무 생각 없이 몸에 힘을 푸는 행위가 뇌를 제대로 쉬게 한다. 자도 피곤할 땐 이유가 있다. 쉬는 것을 제대로 쉬지 않아서다. 머릿속에 더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을 때도 뇌에 가부하가 걸려서 그렇다. 다를 것 하나 없는 날인데 이상하게 일이 잘 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날이 있다. 자신도 모르게 제대로 쉰 다음 날인 경우가 많다. 용서가 안 되는 사람. (1) 힘들 때 떠난 사람. 곁에서 돈이나 이득을 노리던 사람은 어려울 때 가면을 벗는다. 개 중에는 절대 아닐 것 같았던 사람도 있다. 힘든 상황에서도 곁을 지키는 진국은 몇 없다. 빈 쭉정이 같은 일을 걸러낼 좋은 기회다. 2. 내면이 천박한 사람. 마음이 가난하고 생각이 촌스럽다. 겉이 화려하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속이 천박하면 돼지목의 진주목걸이다. 외면이 특출나지 않아도 빛이 나는 사람을 보면 하나같이 내면이 실하고 세련됐다. 3. 믿었더니 배신한 사람. 믿고 정을 줬더니 뒤통수 치는 인간은 용서해 주어도 또 그런다. 한 번 배신한 자가 계속해서 배신하는 법이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란 말이 이유 없이 유명해진 것이 아니다. 배신하지 않은 사람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배신을 모른다는 점이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건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본성보다 이성과 감성으로 상대를 파악한다. 그때 상대의 내면을 알게 되고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삶을 이끄는 긍정적 말투.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 잘 되려면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말투부터 버려야 한다. 안 될 사람과 될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빠르게 잘 되는 사람과 천천히 잘 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처음부터 잘 되면 좋겠지만 그런 타고난 운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대다수는 나중에 잘 된다. 나중에도 안 되는 사람은 포기한 사람이다. 하다가 도중에 안 될 것이라고 여긴다. 그 이후로는 특별히 노력하지 않고 시간만 축 낸다. 계속 안 되다가 결국 되는 사람은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다. 된다고 생각하고 잘 될 것이라 말하고 끝까지 노력하여 최선을 다한다. 여기서 포기란 한 분야만 뜻하는 게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처음에 선택한 분야가 아니어도 다른 분야에서 충분히 잘 될 수 있다. 말투는 표지판과 같다. 인생을 이끄는 방향이다. 먼저 생각이 앞장서고 말투가 이끌고 행동과 실천으로 현실이 된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사람. 1. 안정감을 주는 사람. 2. 자존감을 지켜주는 사람. 3.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4. 마음이 놓이는 사람. 5. 기쁠 때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는 사람. 6. 힘들 때 끝까지 곁에 남는 사람. 7. 선을 넘지 않는 사람. 8. 잘못은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 9. 보답할 줄 아는 사람. 10. 먼저 나눌 줄 아는 사람. 11. 무조건 내 편인 사람. 12. 지금 떠오른 그 사람. 스스로가 떠오른다면 잘 산 인생이지만 이는 다른 사람이 떠올려야 의미가 있는 것이라 자신이 떠오른 건 의미가 없다.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생각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다.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면 내 주변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자연스레 많아질 테니까. 만약 성격상, 사정상 그러기 어렵다면 적어도 먼저 나에게 다가와 그런 사람이 되어준 이에게 고마워하고 최선을 다해 보답할 줄 알아야겠다. 그런 사람은 알게 모르게 행복을 가져다 준 사람이기에 좋은 사람에게 나 역시 좋은 사람이 되는 일이고 삶을 아름다운 색으로 함께 물들이는 일이기에